3월 2주차 소식입니다. 이번 달은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제가 봄이라서 나름대로 봄맞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최대한 노력 중에 있어요. 돈 아끼면서요. 그리고 사람도 새로 뽑아갔고요. 제가 이제 학원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원에 선생님도 새로 뽑았는데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할지 말지. 그리고 기사님도 그만둔다고 하니까 또 기사님도 어떻게 두 분을 뽑아야 될지 한 분을 뽑아야 될지 또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되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려면 제가 좀 밝고 긍정적이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 중이고요. 보면은 이제 똥에는 파리 끼고 꽃에는 나비 온다고 이제 꽃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속속 나서는 가운데 시장금리 또한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끌, 비투 등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돼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르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최근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시장금리의 급등세입니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기에는 예전처럼 금리를 한 번에 팍 올리지는 않고요.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끓여 죽이듯이 서서히 올릴 것 같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향후 의무가입 대상으로 골프장 캐디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7월에 따른 특고들의 의무화 적용 때부터 넣고자 하는 부처 내부 의지가 있다고 밝혔죠. 이에 소득 파악이 단행되는데 따른 일선 캐디들 반발도 적지 않은 전망입니다. 일부 특고 사이에서는요,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이 늘 것이라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반 이상은 안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연금과 건강보험료만 해도 얼마지?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넘는 것 같아요. 네이버와 이마트가 동맹을 통한 온라인 쇼핑 사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협약을 체결하고 2,500억 원 규모 지분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쿠팡에 맞서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분석이죠. 쿠팡은 뉴욕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40% 오르며 단숨에 시가총액 100조 원 기업이 됐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쿠팡은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주식을 투자라고 이제 권하면 저는 쿠팡 투자 안 해요. SK 하이닉스를 투자해야지. 이 쿠팡이 제조업체가 아닌데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는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이건 거품이라 봅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사업을 통해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사실상 좀비 기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이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지난해 6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어요. 한편 지난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지휘 아래 은행과 서민금융기관들이 묻지마 대출을 늘린 게 향후 막대한 부실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무서운 소식이죠, 이거는. 오늘 25일부터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이후 한 달간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라임 등 사모펀드 판매로 타격이 컸던 은행들이 과도하게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엔게이지 수는 12.9%로 2000년 13.3%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국민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빠르게 말라붙고 있다는 증거고요.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총 처분 가능소득은 1939조 원, 전년 대비 0.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5년간 처분 가능 소득이 연평균 3%씩
늘어난 데 비춰보면 사실상 소득이 정체된 것이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밥값은 금값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먹고 사는 것 외에 지갑을 걸어 잠그는 이제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먹고 나머지 다 잠그네요. 휴밥의 개수, 즉 가계 소비 중 임대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휴밥의 개수죠. 휴밥의 개수가 18.7%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소비 중 기본 생계를 위한 의식주 지출 비중도 36.8%로 2005년 37%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되는 7만 7천여 개 정부 일자리 상당수, 업무 난이도나 전문성과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최저시급을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청년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일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돈풀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맨날 나오는데 이 지적은요. 국내 유튜버들이 이르면 오늘 6월부터 미국 시청자에게 얻은 수입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수입에 대한 징수하는 세금은 10%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유튜버들이 기존에 없는 세금 부담이 이제 새롭게 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개인 사업자는요, 대형 저축은행에서 6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대출 한도 50억 원보다 20% 늘어났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합니다. 중소형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립니다. 16일부터 MG손해보험은 이제 자동차 보험료 2%를 인상합니다. 이어서 롯데손해, 악사손해, 캐롯손해보험도 인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하지 말고 좀 그 가짜 보험 피해 사기본들만 좀 잡아도 보험료 내려가지 않을까요? CJ그룹이 추진해온 뚜레쥬르 매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CJ그룹과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은 가격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도하면서 약 6.6조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셧다운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말고 다른 거에 먹을 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모듈에 꼭 들어가는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인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가 공급 대란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격은 이달 들어 2,140원으로 지난해 평균 가격에 비해 31.6% 상승. 이유는 수급 균형이 깨졌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모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의 기록적인 한파로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한 것이 원인입니다. 하나은행이 2021 부자보고서에서 10억 원 이상, 자산가 절반 이상은 부동산보다 주식을 유망한 투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부자와 대중 부유층은 모두 올해 경제 전망을 어둡게 봤으며 응답자의 61%가 실물 경기를, 52%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10억 원 이상 아니고 한 100억 원 이상, 아니죠. 한 300억 원 이상은 땅에 투자했겠죠. 지난해 국내 은행 단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실에 대비한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은 영향이죠. 지난해 국내 은행 단기 순이익은 12조 3천억 원, 그래서 전년 13조 9천억 원보다 11.5% 줄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순자산 3천만 달러, 약 331억 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가 전년보다 6.3% 늘어난 7,3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00억 원 자산가가 7,000명 정도 되네요. 시장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자산 가치가 급등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보는데요. 나라별로 보면은 중국이 15.5%, 주요 44개국 중 부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웨덴이 11.3, 싱가포르가 10.2, 사우디가 9.7% 뒤를 이었네요.
한국은 8번째로 부자가 많이 늘어난 나라로 짓게 됐습니다. 인천시 대표 신도시인 송도 국제도시와 원도심인 제물포 계양을 연결하는 미래 첨단산업밸리가 2026년께 완성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저는 인천 쪽 좋게 보고 있습니다. DNA 혁신밸리는 인천형 디지털 뉴딕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관련 사업의 연구 실증, 기술 확산, 사업화, 기업 직접화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기능을 모두 담을 것이라 봅니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제물포를. 변창흠, 발음도 어렵네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의계약 규모가 예년 대비 최대 3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병창흠 이 사람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내용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 터지네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이 아닌 LH측이 임의로 정했다는 뜻으로 도덕적 해이 소지가 지적됩니다.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정관예우를 비롯해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H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관예우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판사나 뭐 법관 출신 이런 거 뭐 변호사 하면 안 돼요. 역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하다가 뭐 판사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정관예우 출신은 싹 없어야 돼요. 이게 비리의 핵심적인 원인이죠. 특히 매일경제가 확인한 결과 2만 명에 이르는 LH 직원 중 재취업 제안을 받은 임원은 단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시흥시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기대감에 청약 대기 수요가 몰리며 매매 가격과 전세금이 함께 오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10일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국적으로 77건, 57%나 늘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 달거나 등록 의무가 없어 실제 운행대수 파악이 어렵습니다. 규정 속도보다 2배 이상 높인 불법 개조 제품 중고 거래도 증가 중에 있고요. 이에 국회에서는 아예 PM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폐원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운영 안정성을 돕기 위해 사립 유치원도 가업을 계속 이어갈 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유아 모집이 정지됩니다. 교도소 내에서 각종 작업에 투입되는 수용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또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수용자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죠. 근데 저는 범죄자한테는 인권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12. 경찰청에 따르면 정인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7.5% 증가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4,33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정인양 사망 이후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958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생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유지해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의 토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이 강해야 돼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생 소급 규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여자중학교 44곳 중 9곳, 여자고등학교 85곳 중 22곳이 학식의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 수업을 계기로 커진 학력 격차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8일 NHA 에듀가 2019년 2학기와 2020년 2학기 시행한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대상 수학 학력 평가 성취도 수준 비교한 결과 평균 점수는 2019년에는 71.5점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57.2점으로 1년 새 20% 급락했습니다. 모든 학년이 일제히 점수가 다 하락했고요. 특히 수학은 3학년이 2019년에는 72.4점에서 2020년에는 이제 52.8점,
28.5%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5학년이 72.5점에서 56.3점으로 22.3%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3학년, 5학년이 학력의 저가 가장 컸습니다. 영어도 수학과 마찬가지예요. 2019년에는 63.3점에서 2020년에는 54.6점으로 평균이 13.7% 하락했고요. 학년별로 보면 고학년일수록 성적 하락이 컸습니다. 초 6학년이 63.1에서 49.3점으로 21.9% 급락했습니다. 일선 시도교육청 이달 안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진단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달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사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시험이 부활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 시험이 없잖아요. 시험 부활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적표를 부모에게 가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쟁은 아이들을 강하게 시키는 거죠. 여태 성적표가 안 나오니까 감흥이 없어요. 서로 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그 주말에 서점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인데 인식을 못했던 거죠. 서점에 가보니까 영어 같은 교재 같은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교재가 거의 이제 뭐랄까 문법 위주로 많이 돼 있고요. 파닉스나 그 다음에 독해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책은요. 문법 책만 있고요. 독해책은 더 없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교재 보면 다 독해책이에요. 문법책은 별로 없고요. 문법책은 적게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독해집 사려고 이제 좀 좋은 거 고르려고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독해집이. 정말 눈에 씻고 찾기가 힘들어요. 좋은 책 찾기가. 국어책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책이요. 고등학교 국어책에 비해서 너무 없어요. 문제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좋은 문제집을.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서점 한번 가보시면 아이들 학습지 코너 가보시면 거의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저하된 거죠. 지난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최대 5배가량 차이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제한된 가운데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학력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학부모가 오셨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왜요? 물어보니까 다 안 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좀만 공부하면 반에서 쉽게 1, 2등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웃고 넘어갔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 학생들 중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은 지난해 60.1%로 전년보다 6.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반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9.8%로 전년보다 4.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학년별로는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든 반면 왜 줄어들었냐면요. 예체능을 안 하셔서 줄어든 거예요.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고등학생 상담이 오면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과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등학교 인문계만 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수준이 올라가니까. 근데 학원에서 받기 힘들어요. 왜냐면 과외밖에 안 돼. 과외도 거의 힘들 거예요. 열심히 안 한 상태에서 겨우 인문계 간 학생들은요. 전국 고교생 중 60.7%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평균 사교육비는 64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 아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이 길드는 게 맞아요. 학원을 뭐 다니든 안 다니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먼저 길러야 되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중국은 믿을 수가 없어요.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5.5%로 제시했지만 민간에서는 전망치를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 속에 거품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 니케이는요. 각국 재정 지출과 양적 완화로 돈이 실물 자산에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런 상태는 거품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7일 보도했네요. 초고속 경제 회복이 역설적으로 경기 회복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 하락을 한번 겪었던 일본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큰 기둥인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월 중국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60.6% 증가한 4,688억 7,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올해 초 수출이 급등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네, 중국은 올해 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부채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이게 좀 불안한 요소로 보고 있어요. 작년 말 중국 총부채 비율은 270.1%에서 2019년보다 23.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부채로 한 방에 갈 것 같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요.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가 온라인 경매에 대체 불가능 토큰, 그러니까 NFT예요. 거래 방식으로 내놓은 최초의 트윗 게시물이요. 약 28억 원의 호가를 기록했고 경제 매체 CNBC가 전했습니다. 좀 새로운 소식이라서 눈여겨 잘 봤어요. NFT란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인데요. 비트코인과 좀 비슷한데요. 좀 다른 게 뭐냐? NFT는 적용된 코인은 각각 고유한 값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즉 각 대상에 고유한 토큰 값이 생기면서 세상에 유의무이한 존재가 되어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아니면 뭐 그림 이런 거에다가 코인 가격이 매겨져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코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미국 달러가 쓰인 NFT 거래량은요, 2019년 6,286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 5,085만 달러로 4배가량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NFT 시장에 투자자들이 급속히 몰리면서 거품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원 원유 시설이요. 이란의 지원을 받은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는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은 배럴당 7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공습을 받은 나스타 누라는 세계 최대 정유 공장과 해양 석유 적재 시설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사우디 원유 공급량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가 상승 올라갔다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최근 미국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히토류 등 차세대 희소자원에 대한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유럽도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해외 의존도가 아니고 중국 의존도겠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최소 20%가 유럽 내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달 연구를 위한 우주정거장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가 주축인 미국 진영과 중국, 러시아 간 우주 경쟁이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농사 방법이나 좀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외국인 방문객의 자국 여행 요건으로 이른바 코로나19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하는 국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행지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받거나 사망하는 경우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현재 태국 여행을 원하는 방문객은 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의료비를 포함하면서 최소 보장액은 10만 달러 넘는 여행자 의료보험 증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험사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보험 신상품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보험이죠.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8일부터 20만, 50만, 100만 볼리바르 지폐 3종을 새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볼리바르 가치는 약 0.53달러로요. 하나로 600원 수준이에요. 100만 하면 되게 커 보이는데 600원밖에 안 되네요. 커피 한 잔 값이 297만 7,500, 그러니까 7만 5천 볼리바르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럼 얼마지? 아무튼요. 얘네 입장에서는 되게 비싼 거예요. 베네수엘라선 국제유가 하락과 경제정책 실정, 미국의 경제 제재 등이 맞물려 7년 연속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서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은 되게 순종적인 국민 같아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요. 이 사태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및 돈풀기 정책이 이어지자 물가는 천문학적 단위로 올라섰습니다. 2018년 연갑
연간 물가 상승률은 100만 단위에 달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